통신은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조달금리가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의 부채를 무제한적으로 매입하되 인플레이션 압력을 우려해 매입을 위해 푼 자금을 재차 회수하는 불태화 방식을 사용하는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2분기 실질 GDP가 전 분기 대비 0.3% 증가에 그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분기 0.9%보단 크게 둔화됐고 지난 7월에 나왔던 속보치 0.4%보다도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이 속보치 때보다 더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셰일가스 개발과 전력 저장 장치를 신성장 동력으로 추가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셰일가스란 암석층에서 발견되는 천연가스로 매장량이 석유와 비슷해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으면서 현재 각국이 적극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갤럭시 S3가 출시 100일 만에 글로벌 시장에서 2천만 대 이상 팔렸다고 삼성전자 측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하루 20만 대씩 팔린 것으로 삼성전자 휴대전화 사상 최단 기록입니다. 특히 북미, 유럽, 중국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 판매량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삼성의 설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내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ECB 통화정책회의 D-1 사실상 얼마 안 남았죠. 드디어 오늘 밤에 그 문제회의가 개최됩니다. 불태화 방식이라는 걸 써서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고 위기국의 국채를 무제한적으로 사들이겠다라는 것이 현재 ECB의 생각이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굉장히 구체적인 이런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사실상 불태화 방식,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 국채 매입, 독일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카드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요,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사흘 만에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의 움직임이지만 코스피는 1880 유지를 쉽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일 5천억 가까이 프로그램 매물을 끌어들였던 주체들의 매도는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들이 선물이 아닌 오늘은 현물을 좀 많이 판다라는 느낌입니다. 일단은 수급의 구멍이 완전히 메워지지 않은 날 반등폭도 제한적입니다. 1900 밑에서는 일단 바이하고 보는 개인, 하지만 결과는 확인해야 되겠죠? 먼저 오늘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먼저 하나대투증권 이영곤 연구위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밤 ECB 회의 열리는데 전망과 영향력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관망하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앞으로의 수급 전망도 들어볼게요. 이어서 교보증권 목동지점의 이진행 지점장님도 만나보겠습니다. 대형 이벤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와 중소형주 강세, 지속 여부도 체크해볼게요. 상태천놈 정호영 대표님께는요. 사흘 만에 반등하는 코스피, 향후 체크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지와 지금은 매수를 잠깐 미루고 우선 관망하는 게 최선일까요? 해답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간 5% 공략 종목은요. 리딩투자증권 윤정훈 주인님 주목하는 스마트폰 부품주 FP11 관련주인 인터플렉스 설명 들어볼게요. 끝으로 마감 전략엔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김상균 팀장님 나오셔서 ECB 기대감 있는 시장 향후 전망 미리 한번 자세하게 체크를 해주실 거고요. 현재 제닉으로 24%, 대양 전기공업으로 15% 높은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요. 우량 스몰캡으로 가득한 그만의 포트 얘기 자세하게 듣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882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코스닥은 507선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경기 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전일 코스피는 30포인트가 넘게 밀려났는데요. 오늘 장은 소폭 상승 중입니다. 개장 초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던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좀 힘을 잃는 듯 했는데요.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39% 상승한 188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재 300억 정도 순매도 물량이 집계되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을 방어하고 있는데요. 현재 1,700억 원이 넘는 순매수 기록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어제의 낙폭을 만회하려는 듯 오늘장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서도 510선을 재탈환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45% 상승한 50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지난 3거래일 동안 1,000억 원 넘게 현금화한 것이 못내 좀 미안한 듯 오늘장은 소폭 사주고 있습니다. 현재 40억 정도의 순매수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소폭 팔고 있네요.
환율은 사흘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22 통화정책회의를 앞둔 경계심으로 장 초반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했는데요. 호주 달러와 유로화 등이 강세로 돌아서면서 하락폭을 좀 키운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1원 30전 하락한 1134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12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각각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G화학은 0.34% 하락하면서 29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상승폭을 밝히고 있네요. 현재 주당 800원씩 오르고 있고요. 9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0.71% 상승 중이고요. 한국전력 역시 2% 가까운 강세를 보이면서 2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0.84% 오르면서 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도 1.25% 상승 중이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0.65%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역시 기관이 3천억 가까이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6% 가까이 오르면서 2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M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젠백스가 현재 2.71% 상승 중입니다. CJNM도 4%가 넘게 오르면서 28,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동서가 현재 소폭 상승하면서 31,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소폭 상승하면서 증권주도 현재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증권이 강보합권에서 4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우증권도 1%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교보증권이 1.55%, 미래에셋증권 역시 0.82% 오르면서 3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주도 기관의 순매수에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산업은 1.18% 오르면서 2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과 삼성물산도 소폭 상승 중이고요. 대우건설이 오늘장 4.16%, GS건설은 2.14% 오르면서 7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가 개성공단 생산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좋은 사람들이 4.76% 오르면서 1,87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원이 3.28%, 에머슨 퍼시픽은 8%가 넘는 급등세입니다. 남해화학 역시 주당 100원씩 오르고 있고요. 삼성정밀화학도 2.7% 오르면서 64,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통신주가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현재 4흘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KT는 3.63% 오르면서 35,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합계 3천억 원 정도의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상승폭을 줄이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텔레콤이 1.36%, SK브로드밴드는 2.79% 오르면서 3,3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류 업체의 주가가 현재 규제 강화 여파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담배와 술 광고에 대한 규제 확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낙폭은 그리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롯데칠성이 현재 주당 9,000원씩 밀리면서 140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무화기 0.74%, 보혜양조와 하이투홀딩스는 각각 1.44%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마트가 롯데 계열사로 편입된다는 소식에 4흘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오늘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롯데 하이마트로 변경하는 안건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2.12% 오르면서 62,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웨어가 자회사인 디오텍의 현 직원이 업무상 42억 원 규모를 횡령한 사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현재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가 넘게 밀려나면서 7,1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디오텍은 오전 중에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1%가량 오르지 못하면 오늘 한 7, 8포인트 정도의 코스피 반등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 날입니다. 코스닥에는 서울반도체가, 코스피에는 삼성전자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런 날이네요. 여의도 쪽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대투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이영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오늘 밥입니다. 22 통화정책회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는데 갖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태화 방식을 쓰겠다. 블룸버그 통신의 얘기가 꽤 구체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의견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금리만 놓고 봐도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금리 부분은 당장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는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국채 매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높아져 있지만 실제로 이번에는 구체적인 액션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ECB가 이번에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지난번에 잭슨홀 참석을 실질적으로 ECB에서 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구체적인 안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라는 전망도 일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독일 부분에서의 독일의 입장 표명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합해서 ECB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국채 매입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이 소폭 상승하면서 이런 기대감이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국채 매입이 단행이 되면은 유로존 불안감이 완화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CB의 공격적인 대응 자체만으로도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그냥 표면적인 의지 표명하는 정도로만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은 시장에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ECB 결과만 체크하면 참 마음이 그나마 좀 편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도 벌써부터 듭니다. 그만큼 확인해야 될 봉우리들이 많이 대기 중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FOMC 이벤트 부분들은 역시 Q3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Q3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일단 9월 달에 빠르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9월 달 이번 FOMC 회의에서 Q3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기대감은 있지만 결국은 역시 실망 매물로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좀 유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반기 Q3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FOMC에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기에는 재반 환경 자체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고요. 따라서 기대감만으로 사실상 좀 투자하기에는 좀 섣부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책 대응을 어느 정도 확인한 이후에 시장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한 1,600억 정도 현물 순매도하고 이제 선물에선 그나마 매도를 멈추었는데 앞서 산 거 생각하면은 또 지금 현물 많이 판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관망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향후 수급 전망이 궁금한데요. ECB 회의에서 뭔가 나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다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예, ECB 결과에 따라서 외국인들 포지션이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큰 어떤 흐름 자체가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면 외국인들의 일부 매수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자금 자체가 위험자산 그리고 신흥시장의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는 부분들이 이제 확인되지 않으면은 공격적인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기반한 국내 증시 상승, 당분간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현재 수급 부분들은 외국인들 매수세가 둔화되면서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주목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시장에는 때문에 이렇게 이벤트 또 어제처럼 이렇게 프로그램 매물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중소형주를 보자 하는 의견이 많은데 혹시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중소형주의 관점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최근에 지형이 좀 바뀌었잖아요. 어떤 일부 섹터의 특정한 기관의 매물이 나오면서 어떤 중소형주를 보면 좋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대형주 탄력이 둔화되는 부분, 뭐 외국인 문제도 있지만 프로그램 매도 물량 압박이 다음 주까지는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상황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소형주에서도 상당히 차별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일부 이제 수급이 양호한 종목들 중심으로는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중소형주 대응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특히 최근에 일부 테마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는데 실적 펀더멘털과 상관없는 정치 테마주는 투자에 상당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실적이 좀 뒷받침되면서 아직 반영이 되지 못한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 보여지는데 성장성만 기대하고 있는 바이오나 일부 엔터주 부분들도 실적을 좀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내수나 IT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아직 실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될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이용곤 연구위원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마감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가운데 교보증권 목동 지점으로 가서 이진행 지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밤 22 회의에 이어서 다음 주 이벤트까지 주르륵 지금 대기 중인데 그럼에도 지수에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보신다고요? 네, 당분간은 뭐 아무래도 주요 이벤트를 이제 확인하면서 대응하려고 하는 좀 관망 심리가 우세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전일 1900선이 좀 이탈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 뭐 22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다소 좀 우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좀 민감하게 영향을 좀 받았고, 국내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일단 1900선이 이탈하면서 큰 폭 하락한 이후에, 반면 금일은 또 반대로 22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이제 슈퍼마리오라고 불리는 마리오 드라기 총재 입을 주목하면서 좀 다소 좀 기대감 속에 반등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지수 반등은 이렇게 아주 탄력적이지는 못한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그 이제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그리고 22의 국채 매입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방향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상승한 부분이 상당히 컸었고요.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시간이 임박할수록 다소 좀 약화되면서 경기 실물 지표를 확인하려는 투자 심리가 좀 강해지면서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이고, 그래서 다소 좀 지수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조금 조정 국면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1900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는 조금 다소 좀 위축이 돼 있는 상태고, 따라서 코스피 지수도 방향성을 좀 못 잡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금일 또 다음 주까지 이어질 여러 가지 이제 해외발 이벤트들을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좀 심리가 우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속될 어떤 이런 이벤트들이 결국 7월 말 이후에 우리 시장이 그 상승했던 원천이었던 그 유럽발 정책 대응의 어떤 실체적인 이런 모습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의 유동성의 랠리가 좀 정당화될지 여부가 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판가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결국 이러한 그 정책적인 이슈들이 기대치에 부합을 한다면 최근 조정 거친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반작용에 의한 상승이 나타날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또 오히려 상승 추가적인 조정, 또 따라서 그동안 상승했던 폭을 좀 더 반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는데요.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결국 ECB 총재의 유로존을 구하겠다는 약속이 좀 지켜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예상되는 시장 개입의 형태는 아마도 국채를 직매입하는 형태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이러한 이유는 위험국들로 분류되는 그리스나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의 국채 만기가 이제 9월과 10월에 좀 집중된 점을 고려한다면 위기 차단을 위해서는 이제 국채 매입이 좀 급선무일 것이고요. LTRO 이후 중단되었던 국채 매입이 재개가 된다면 또 ECB의 적극적인 어떤 행동으로 시장에서는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반면에 단기적으로 그러나 9월 달에 어떤 클라이맥스는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 이번 주 오늘 내일 후반보다는 오히려 다음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는데, 설령 ECB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사국 간의 어떤 의견 조율을 통해서 실제 시행될지 여부는 독일의 헌법재판소의 ESM 그 위헌 판결이 나오는 12일 이유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EU의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다음 주 후반에 또 예정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페인 구제금융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동반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일 뿐만 아니라 드라기 총재 혼자 그 유럽의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좀 극복될 변수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거기다 다음 주에는 아이폰 5의 공개가 시장에서 좀 12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FMCA도 14일, 또 국내 내부적으로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다음 주 목요일 13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망 심리가 지배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8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6조 6천억 가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유럽계 자금이 한 5조 원 정도로 우리가 집계를 해보고 있는데, 중장기성인 자금인 미국계 자금하고는 달리 유럽계 자금은 항상 좀 단기적인 성향이 좀 강했었거든요. 따라서 이런 성격의 단기적인 성향의 자금이 대부분 프로그램 매수의 바스켓 형태로 집중된 점이 수급상에 다소 좀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고, 지난주 후반부터 베이시스가 좀 약화가 되면서 프로그램이 이제 매도세로 전환이 되었고요. 정확히 지금 만기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 금일까지 최근 일주일간은 한 1조 원 이상,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는 7천억 정도 프로그램의 어떤 매물 압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외국인들 매매 패턴도 다소 좀 혼조세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점유율이 상당히 좀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좀 추정이 되는데, 어떤 투기적인 성격의 외국인들이 이런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지수의 단기 조정이나 하락 가능성이 좀 베팅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이런 예상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더 늘어난다면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물 압박과 지수가 좀 조정받는 것은 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동향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공매도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을 좀 주고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전일 1870선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연기금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지고 있거든요. 연기금 순매수 유입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올해 들어서 연기금에서는 한 8천억 정도 순매수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는 좀 적극적인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이제 숨고르기 과정으로 전개가 되는 가운데서 연기금은 아마도 1900선 이하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연기금 투자의 성격상 적극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아마 조정시마다 어떤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데 안전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시장 전망에 대한 예상은 좀 쉽지가 않은데, 일방적인 하락이나 탄력적인 상승 모두 좀 제한적인 어떤 소강 상태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이벤트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외부 변수나 좀 민감도가 낮은, 따라서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로부터도 좀 자유로운 오히려 개별 종목들이, 또 코스닥에는 상장되는 종목들이 트레이딩하기에는 좀 유리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지수가 추가 하락 시에는 저가 매수도 유효한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분간 좀 빠르게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순환매,
또 업종별 종목별 순환 매등이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짧게 대응해 나가시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배치되는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종목들도 좀 많이 눈에 띄는데요. 가격 매력들을 가지고 있고 수급이 좀 수급 점검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종목별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결국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적당한 믹스 정도의 포트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게임 엔터 화장품 관련주들은 조금 중소형주 매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오늘 보니까 IT 부품주가 많이 뜹니다. 다음 주 애플은 이제 아이폰 5 출시 얘기도 하셨는데요. 스마트폰 부품주 어떨지 궁금합니다. 포트 공개해 주세요. 네, IT, 화학, 중소형주 각각 20%씩 비중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현금은 40%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략을 짜봤습니다. LG전자는 최근에 관심 업종 내 종목으로 편입한 이후에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옵티머스 G, LG그룹의 전자부품 계열사들의 역량이 총 직결됐다라 해서 시장에서 좀 기대가 큰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새로 블루콤이라는 종목을 좀 한번 넣어봤는데요. 일단 거래처가 다변화가 되고 있고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아이폰 4S 향으로 리니어 진동 모터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아이폰 5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거기에 후속 모델에 이제 채용이 될 것을 좀 기대를 시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모직도 한 3주째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수급적으로나 주가의 기술적인 흐름도 양호해 보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겠고 새로 관심 가질 종목은 후성입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사양이 상당히 좀 고급화되고 있고 태블릿 PC의 종류가 좀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2차 전지 관련주에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는데 바닥을 좀 확인하고 반등하는 국면에 있고요. 고용량 폴리머 전지가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2차 전지 관련주인 후성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중소형주 중에서는 J콘텐트를 유지하도록 하겠고 금일 주가가 4,000원 선을 이제 육박했기 때문에 최근 1, 2주 사이에 상당히 주가는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포인트는 메각박스의 영화 사업 부분이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주가 흐름은 좀 긍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관심 종목으로는 뷰웍스가 되겠는데요. 동사는 헬스케어 관련주가 되겠고, 일단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엑슬레이 핵심 부품인 신제품 FPDR이라는 제품이 지난 5월에 미국의 FDA, 미국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인증을 획득한 이후에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좋은 주가 흐름이 기대됩니다. 예, 중소형주 뭐 살까 고민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교보증권의 지점장님께서 블루콤, 후성, 뷰웍스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포트 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평택촌놈 우리 정호영 대표님만의 시장 보는 비법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연결이 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삼성전자 아니면 코스피 반등도 어려울 듯 싶은데 다행스럽게도 어제 같은 프로그램 물량 출회는 없네요. 네,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지수가 덩달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수급상황을 살펴보면 이 시간 현재 외국인 매도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올라가도 좀 불안한 상승이라고 봐야죠. 오후 2시 현재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18,000주 정도 이제 순매도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3만 주 이상의 프로그램 매수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라고 하는 게 올라가더라도 중간에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내려가더라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이 이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는 추세적으로는 내려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반등이 나오면서 좀 하락이 좀 멈춰지는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름대로 이제 순환매가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지수가 이제 하락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반등 나올 때 가볍게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개별주 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고요. 오늘 선물 옵션 동향을 보더라도 오늘 개인들이 콜을
매도 풋매수를 해주면서 하방에 배팅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에서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옵션에서 개인들을 좀 죽이기 위한 전략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다시 좀 더 끌어올려갖고 대량 매도할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매수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간단합니다. 일단 오늘 밤에 끝나는 해외 증시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파생 흐름, 그 다음에 삼성전자 세 가지 요인이 아마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지수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어설픈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850쪽을 이제 향할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지요? 비중 어느 정도로 갖고 갈까요, 주식? 시간이 걸려도 1850은 깨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1900선은 무조건 이탈하는데 1850도 가능하다 그 말을 했던 시점이 바로 8월 21일이었습니다. 그때 지수가 종가가 1943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고가가 1961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950선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저는 8월 21일에 1900은 무조건 깨지고 1850도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현재 1900이 깨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이 흘러서 그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역시 1850은 깨질 것이다. 물론 이게 뭐 당장 오늘 내일은 아니더라도 일단 저는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은 웬만하면 관망하세요. 왜 그러냐면 개별주 순환매가 나와서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하지만 그게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확률이 높은 게 중요한 거거든요. 10번 매매해서 5번 성공하고 5번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전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3번 매매해서 2번 성공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게 현명하다는 거예요. 전업들은 매매 수를 좀 많이 하셔도 상관없는데 직장인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1900선 아래에서는 여전히 0%. 그리고 전업들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0%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초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개별주에 강하신 분들은 뭐 약간 하셔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투자라고 하는 게 매매 횟수가 많다고 해서 수익이 더 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큰 어떤 텀으로 가져가셔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자제해 주시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기 매매 정도 가볍게 초단타 정도 해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추천주였던 서울반도체 오늘 7%나 떠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요거 점검과 오늘 특징주도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에 앞서서 안철수 원장이 이제 한 30여 분 후 정도 오후 3시에 긴급 기자회견 한다고 합니다. 속보가 떴는데요. 안철수 관련주 대표 종목인 안랩은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안랩하고 수백스홀딩스를 초단타 종목으로 이제 사자고 추천했습니다. 사실 저는 실전에서. 근데 왜 그랬냐면은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뭐 추세적으로 매매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오늘 정도 좀 이제 반등이 나올 시점이라고 봐서 추천해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그 말씀 드릴게요. 오늘 안철수 씨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거 관계없이 이렇게 해주세요. 현재 그 대선 테마주가 3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문재인 관련주는 일봉상으로 너무 심하게 조정받았다 싶을 때 들어가고 일봉 추세 매매 해주시고요. 박근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너무 이제 그동안 소외돼 갖고 가지 않을 때 단기 매매 1박 2일 코스 정도 해주시고요. 그럼 안철수 관련주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웬만하면 홀딩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샀다 오늘 파는 마인드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안철수 씨의 행보로 봤을 때 언제 갑자기 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저는 투자자들한테 이미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반드시 안철수 관련주는 당일 매매하자. 무슨 얘기냐? 반드시 오늘 탔다 오늘 팔자는 거죠. 왜냐? 오늘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그 다음날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 다시 또 오늘 나쁜 얘기가 나와도 그 다음날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 나오는 것은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그 패턴 그러니까 문재인 관련주는 일봉 추세 매매 그 다음에 박근혜 관련주는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외됐을 때 하루 이틀 정도 단기 매매 해주시고요. 안철수 관련주는 어떻게 해주느냐? 반드시 당일 매매 이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특징주하고 이제 그 추천주 점검해드리겠는데요. 먼저 특징주 말씀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입니다. 036570인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6월 말 고점 정도가 이제 거의 왔는데요. 혹시라도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이나 내일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없는 분들은 절대로 추격하지 마시고요. 있는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주 점검해 드리겠는데요. 서울반도체입니다. 4680인데요.
8월 2일에 추천했습니다. 그때 이제 21,350원이었는데 잠깐 평가 손이었다 지금 이제 평가 이익으로 돌아섰는데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그 매수가 대비해서 손절 마이너스 10%, 목표가 플러스 20% 정도 해주시는데요. 이 종목은 갖고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홀딩 좀 해주시고요. 없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21,500원 이하로 이제 내려가면은 한번 단기 매매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직 20% 수익 안 났으니까요. 서울 반도체 같이 매매하셨던 분들 꼭 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영 대표님 설명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5%씩 수익을 거둔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될 텐데요. 그런 종목들을 직접 찾아드리는 주간 5% 공략주 시간입니다. 먼저 한 주간 종목들의 흐름부터 공개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추천받았던 종목이 HMC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의 현대그린푸드입니다. 매수한 지는 정확히 3일째 되는데 현재 2.6% 수익률 기록하면서 견조하게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JB스탁 이정복 대표의 홈캐스트가 이번 주 화요일 추천받은 종목 현재 1% 정도 수익 중이고요.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의 HLB는 어제 추천받았던 종목입니다. 아직까지는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리딩투자증권 윤정훈 주임의 삼천리 자전거, 실적이 뒷받침되는 중소형주다 이렇게 추천해 주셨었는데요. 오늘 정확히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놀라운 수익률 6%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동양증권 박현상대리 시공테크까지 1.6% 수익 기록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수익 중이고요. 오르지 않더라도 매수하시는 가격 부근입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리딩투자증권 윤정훈 주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천리 자전거 오늘 정확하게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수익률 1위시고요. 정확하게 수익률 도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천리 자전거 우선은 추천드렸는데, 삼천리 자전거가 361선 돌파 이후에 조금은 이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도 예상을 한번 했었는데, 견조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저도 좀 기분이 좋고요. 현재 이제 안정적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10,000원까지는 매물대가 있는 10,000원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전거 부분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삼천리 자전거 조금 더 욕심을 내실 분들이라면 중기적으로 10,000원까지도 괜찮겠다. AS 받아봤습니다. 오늘 종목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제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당 종목은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주로서 아주 유명한 종목으로 이제 생각되어지는데요. 이제 연성 PCB라고 해서 그 속에 들어간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애플을 둘 다 주요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주목받을 수 있는 꾸준한 테마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불어 지금 실적도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 그리고 영업이익도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 이제 9월에 갤럭시 노트 2도 나오고 아이폰 5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인터플렉스는 조금 더 탄력이 붙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차트 흐름상으로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먼저 보실 것은 이제 주봉상 흐름입니다. 주봉상으로 간략하게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이제 2010년도부터 10,000원대부터 상승한 주가가 현재 2년 만에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많은 상승을 거뒀는데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어찌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스마트폰이 그만큼 이제 우리 생활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관련된 주식들도 그리고 매출력도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요. 현재 일봉상 흐름입니다. 일봉상으로도 보시더라도 지금 2012년도로 들어서 큰 조정 없이 7만원 선, 이제 8만원 가까이 올라왔고요. 이런 이평선이 정별된 상태에서 꾸준히 지금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주식들은 상승세를 더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제 8월에 상승이 조금 가파랐던 점이 있는데 적절한 지금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을 받으면은 이게 8만원, 9만원 선까지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매수가는 현재 가격이 72,000원으로 지금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77,000원,
그리고 손절가도 67,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믿을만한 윤정원 주임의 오늘 종목은 인터플렉스였습니다. 매수하실 가격은 72,000원, 목표가는 77,000원, 손절가는 67,000원으로 수정하셨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마감 전략 다시 한번 짜봅니다. 포트폴리오 종목 얘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플래닝 연구소에서 김상균 팀장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2회의가 오늘 밤인데 또 바로 코앞에서 다시 기대감 오늘 좀 반등을 해주긴 하는데 문제는 동시만기까지 겹쳐있는 다음 주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방 그리고 오늘장 구체적인 마감 전략 함께 부탁드릴게요. 예, 전체적으로 증시 자체는 어느 정도 보합세를 맞추면서 관망상 장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예정이었던 22회의를 앞두고서 지속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개인까지도 관망세가 뚜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2 정책에서는 무제한 국채 매입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은 만약에 시행한다라면 까다로운 정책을 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경기 부양책이 새로 나오면서 유로존이라든지 유동성 문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정책이 나오면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속적으로 이런 20이라든지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꾸준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증시 자체는 뚜렷한 방향성, 위로라든지 아래로라든지 아직까지 방향성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과 경기 지표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며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3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영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옵션 만기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성이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는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경기 지표와 모멘텀 자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수 자체는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수익 자체를 조금 짧게 잡으시고 숏한 포지션 전략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세는 길게 수익을 끌고 가서 추세선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수익은 좀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현재 장세에서는 유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세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중에서도 기존에 강한 흐름을 보였던 휴대폰 관련주라든지 의료 부품주, 게임주, 엔터주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김상균 팀장님 포트 보겠지만 중소형주 우량한 종목들 넣어서 15%, 25%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포트 보기 이전에요. 오늘의 신규 추천주가 있는지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디지텍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디지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 기존의 터치 패널 스크린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애플 쇼크가 조금 있었던. 예, 디지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삼성과 애플의 그 쇼크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기존의 전압 방식과 정정 용역 방식으로 터치 같은 경우 모듈이 나눠지게 되는데 디지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항막 방식으로 꾸준히 유지를 하다가 아이폰이 나오면서 정전 용납 방식으로 모든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텍 시스템은 실적 부분에서 계속 하락이 되다가 지금은 정전 용납 방식이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가 됐고 수율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TSP 부분, 특히 삼성의 터치 패널이 지속적으로 판매가 잘 될수록 매출 부분에는 당연히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 TSP 부분 말고도 게이밍 사업부, 즉 카지노라든지 여러 가지 터치 스크린, 대형 터치 스크린에도 이 부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매출이 가시화가 되는데 기존 TSP 같은 경우에는 OP 마진율이 약 10에서 12%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게이밍 사업부, 카지노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약 40에서 50%가 넘는 영업이익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내에 실적이 가시화되는 것을 보고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어느 정도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 자체가 이렇게 하락을 한 것은 대주주 리스크, CEO가 아직까지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런 시장의 전망이 나오면서 CEO 리스크가 커지면서 주가 자체가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추세를 마무리 지으면서 9,000원을 안팎으로 해서
다시 한번 주가 자체가 상승하는 기로에 놓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1차 목표가 전고점이었던 11,000원 부분, 중장기적으로는 12,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했던 부분은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빨리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올 하반기까지 노려보는 전략을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지난주 이제 포트를 보여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떤 종목으로 15%, 25% 수익을 보고 계실까요? 자, 기존 포트 오픈을 하죠. 펜엔터, 모베이스, 대양전기공업, 제니, 그리고 파인DNC, 팅크웨어 이렇게 있었군요. 자, 누적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은 한 6개 정도 됐던 기억이 납니다. 자, 펜엔터가 수익이 안 좋아 보이지만 일단 차트적으로는 바닥을 다지는 중인 것 같고요. 모베이스도 약간 박스권의 등락, 오늘은 9% 정도 수익입니다. 자, 대양전기공업으로 15.5% 수익, 제닉으로 25% 수익인데요. 제닉 편입 날짜 보십시오. 8월 초였고요. 지금 2차 목표가인 55,000원도 오늘 상승으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파인DNC 하고요. 또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종목이 하나 더 있죠. 예, 바로 팅크웨어였는데 최근에 편입된 두 종목이 약간 부진한 가운데 팅크웨어는 전략 매도. 예, 오늘 예. 팅크웨어 전략 매도를 결정한 것은 주가 자체 흐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교체 차원에서 신규 종목 디지털 시스템을 편입하기 위해서 팅크웨어를 매도를 한 것입니다. 팅크웨어 자체도 실적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블랙박스 부분에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파인 디지털이라든지 다른 블랙박스 업체가 상승하고 있는데 키 맞추기 위해서 팅크웨어도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급한 포트폴리오 교체가 아니라면 팅크웨어도 홀딩하시는 전략을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에 목표가 55,000원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부분에서 도달했다고 매도를 하지 않은 이유가 올해 이번 달 9월 달 중순쯤에 빠르면 9월 달 중순쯤에 중국 동방 CJ에서 제닉의 중국 판매 방송이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부분을 보고 차후에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닉도 역시 홀딩해서 수익률이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향할 목표가는 얼마까지? 그거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1차적으로 목표가를 6만 원으로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닉 목표가 일단 6만 원으로 올리시겠다는 얘기였고요. 대양전기공업도 사실은 거의 2차 목표가까지 왔었었는데. 예,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도 TSMP 제작 업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는 꾸준히 실적이 나오고 있고 내년도부터 TSMP 자동차 타이어 같은 경우도 공기압을 자동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면에서 대양전기공업이 꾸준히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들고 가는 시점으로 꾸준히 홀딩을 해서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21선이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21선이 하회할 경우에 매도를 하는 전략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 예를 들어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실적이 나올 수 있고 아직 횡보하는 장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횡보 부분에서 강하게 돌파가 나올 경우에는 우상향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하락 부분에서 이제 이격도가 줄어들면서 점차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4,700원이 지지되고 꾸준히 유지가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10월 달에 방송 예정인 내사랑 납입 부분에서 모멘텀 부분이라든지 내년도 실적 부분에서 가시화되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4,700원이 유지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4,700원에서 바닥 다지는 펜엔터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제 포트 교체가 한 종목씩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완성본 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바뀐 종목이 있었으니 팅크웨어 일단 포트 교체 차원에서 빼고 디지텍 시스템이 들어갔죠. 예, 보라색으로 지금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터치스크린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가격을 좀 볼까요? 종목 6개, 각 10%씩 비중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여기까지가 지난주 포트입니다. 일단 변화된 모습은요. 제닉의 2차 목표가가 일단 6만 원으로 55,000원 달성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이제 교체된 종목이 화면에 보여질 텐데요. 바로 디지텍 시스템입니다. 터치스크린, 특히나 게이밍, 그러니까 카지노 쪽에 이제 보여지는 터치스크린까지 아주 좋은 사업으로 역량이 아주 좋은 그런 회사인데요. 디지텍 시스템 오늘 종가 매수 1차, 2차 목표가가 나뉘어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5%, 25%씩 아주 스몰캡으로 수익을 잘 내시는 김상균 팀장님의 포트까지 봤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 또 디지텍 시스템 높은 수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스닥의 기관 컴백 프로그램도 매수 턴 오늘 양시장 모두 반등할 것 같습니다.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